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제3장 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호재로 또 나머지는 악재로 인식이 된다. 안녕하세요. 방문별의 메이크먼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유상증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 많이 들어보는 용어죠. 그럼 먼저 유상증자란 무엇일까요? 유상증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이나 설비 투자에 자금이 필요해서 경영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운영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빌린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을 발행한다. 이 중에 기업들은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할까요? 당연히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한다겠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겠죠. 근데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돈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기존 주주나 외부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본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죠. 이걸 바로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말 그대로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자본금을 증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똑같이 팔겠다고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발행한 주식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메리트를 줍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똑같이 팔겠다고 하면 그냥 시장에서 사고 말지 누가 유상증자에 과연 참여를 할까요? 이제 유상증자 개념을 조금 이해하셨나요? 그럼 도대체 유상증자는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멜파스 주가 9% 상승 10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디스플레이텍 5% 상승 현대차 기아 현충전 유상증자 참여, 이런 기사 내용이 있죠. 그럼 유상증자가 호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 기사를 한번 봐주세요. 신라젠 샤페론 개미들의 눈물 대규모 유상증자 시장 반응 싸늘, SG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2%대 큰 하락, 삼보산업 유상증자 15% 급락. 이번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전부 하락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럼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따질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회사가 선택한 유상증자 방식을 살펴봐야 됩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 이렇게 4가지입니다.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신규로 발행한 주식을 배정하는 증자 방식이고, 이미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로 새로운 주식을 살 권리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일반 공모 방식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 대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공개 판매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공모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금 납부를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회사는 그만큼 자본금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자 배정 방식은 회사와 관계가 있는 특정 대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나 참여했던 일반 공모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마지막으로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주고, 그리고 물량이 좀 남았다, 이것을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 실권주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공모해서 증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주 배정 방식이나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시장은 대부분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기업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주당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악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상증자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나 거대 자본을 가진 자가 유증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참여했다는 건 이 기업의 미래를 밝고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참여한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좀 기대를 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주가가 무조건 100% 오른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냥 확률이 높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 방식과 함께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유상증자, 바로 유상증자의 목적입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이 크게 시설자금, 영업 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 상환자금 등으로 나뉘는데, 시설자금은 뭐 신규 설비 투자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고, 영업 양수자금은 M&A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운영자금은 말 그대로 회사에 필요한 돈을 여러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뜻이겠죠. 채무 상환자금은 말 그대로 빚을 갚겠다는 거겠죠. 딱 봐도 채무 상환자금으로 그냥 쓰인다고 하면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더 찍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미래성 있는 분야로 뭐 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 시너지 될 수 있는 뭐 MMA에 쓰겠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부분에 쓸 돈이라고 생각이 들면 투자자들은 유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청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유증 방식과 자금 조달 목적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네이버에서 다트 검색합니다. 다트. 그럼 이렇게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 검색 조건에서 보고서명을 선택하시고 검색 조건을 유상증자로 검색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 기업명이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시로 아주스틸이란 주요 상황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을 클릭해서 기업 공시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표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증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HTS나 MTS에서도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다트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상증자는 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기존 주주나 불특정 다수 일반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제3장 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호재로, 그리고 나머지는 악재로 인식이 된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도 나뉘기 때문에 자금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증권보고서를 통해 확실히 파악하자. 그래서 유증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상증자의 개념과 유상증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